그냥 유럽을 이렇게 대놓고 버려도 돼요? 바람을 비우는 거 그렇게 쉬워요? 바람핀 정도가 아니라 우리 이제 갈라서 네. 거의 이제 2차. 이혼했어요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왜 너네 안보를 보장해 주는데 왜 미국이 돈을 다 내는 거지? 이러면 난 탈퇴할 거야. 집 나가 버릴 거야. 그러면서 너도 돈 좀 벌어와 이러는 거죠. 가장이라면 돈을 더 많이 내는 거 아니에요? 근데 트럼프는 이제 가장 안 한다는 거잖아요. 안 한다. 그러니까 트럼프가 내가 집 나가는 꼴 보고 싶지 않으면 너네 나라의 GDP에서 네. 2%까지는 국방비로 책정해 라고 이제 요구를 한 거죠. 이게 웬 난리지? 난리지쇼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알파고입니다. 오늘은 트럼프 대통령의 얘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트럼프 취임하자마자 너무 바쁩니다. 세계 질서를 싹 바꿔놓고 있죠. 특히 요즘에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의 빠른 정전을 강조하면서도 적이었던 러시아와 갑자기 손을 잡았어요. 푸틴과 친구가 되려는 트럼프, 도대체 무슨 속셈일까요? 자, 오늘은 러시아 전문가를 모시고 트럼프 대통령의 종전을 서두르는 진짜 속내와 트럼프 시대에 우리에게 필요한 전략은 무엇인지를 알아보겠습니다. 어서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교수님 그러면 일단 자기소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교수인 이문영이라고 하고요. 지금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연구를 좀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교수님 이제 아시다시피 트럼프 대통령님이 이제 당선되기 전에는 만약에 내가 당선되면 24시간 안에 끝내겠습니다 뭐 이렇게 말하는데 러시아한테 아니고 우크라이나한테 압박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지금 트럼프가 그 취임하고 나서 하루도 조용할 날이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정말 이 프로그램 이게 웬 난리지하고 네. 딱 맞는 상황인 것 같은데요. 지금 세계가 뒤집히고 네.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거든요. 그 전까지는 미국하고 유럽하고 한 편이었잖아요. 네. 우크라이나까지.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3주년이 네. 되던 그 2월 24일에 유엔에서 러시아 침공 규탄 결의안이라고 하는 거를 이제 채택을 하려고 했는데요. 당연히 러시아 규탄 결의안이니까 러시아하고 북한은 반대표를 던졌겠죠. 네, 그렇죠. 근데 거기에 미국도 반대표를 던졌어요. 그러니까 지금 미국이랑 러시아가 한 편을 먹고 그 다음에 유럽하고 우크라이나가 한 편을 먹은 상황이니까 이거는 정말 우리가 한 번도 상상해보지 못한 그런 세계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죠. 트럼프가 이런 식으로 하면 전쟁 끝날 수가 있을까요? 트럼프가 24시간 안에 해결하겠다 했을 때 저는 너무 궁금했어요. 트럼프라도 어떻게 끝내지? 그랬는데 취임하고 나서 트럼프가 하는 행동을 보니까 네. 갓난한 거더라고요. 이긴 놈. 센 놈 편 손들어주기. 그리고 주위에서 뭐라고 얘기하든지 쌍무시하기. 지금 트럼프가 그렇게 하고 있는 거고요. 왜 트럼프가 이렇게 푸틴 편에 서는가? 저 사실 그거 더 궁금해요. 아메리카 퍼스트 때문이에요. 아메리카 퍼스트면 푸틴 편을 들어야 돼요? 예전에 바이든은 뭐 자유나 민주주의를 네. 편에 서서 우리는 우크라이나를 지원해야 된다였잖아요. 근데 트럼프는 가치고 뭐고 이제 상관없고 미국의 국익이 중요하다. 그리고 그렇게 따지면 러시아가 중요한 게 아니라 중국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중 전선에 미국의 모든 자원을 집중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러시아하고도 좀 사이를 좋게 해놓을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런데 트럼프가 보기에 바이든은 쓸데없이 러시아를 자극해서 전쟁을 일으켰고 러시아를 적으로 만들었고 러시아하고 중국이 너무 친하게 만들었고 거기에 이란, 북한까지. 사실 미국 입장에서는 러시아, 중국, 이란, 북한의 연대가 형성되는 게 제일 무서운 거거든요. 근데 그걸 바이든이 만들어 버렸다라고 트럼프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뉴욕타임즈에서 헤드라인을 어떻게 뽑았냐면요. 트럼프가 취임한 지 50일이거든요. 네. 트럼프 취임 50일 만에 미국이 80년 동안 어렵게 만들어 놓은 체제가 뒤흔들려 버렸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미국이 80년 동안 만들던 그 시스템이 뭐예요? 냉전 끝나고 나서 30년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냉전이 끝나고 소련이 해체가 됐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슈퍼파워는 미국만 남게 된 네. 거죠. 그 이후로는 그러니까 미국이라는 단극,
우리가 일극 체제라고 하는데요. 미국이 중심이 돼서 세계를 이끌어왔던 것이죠. 그랬을 때 우리가 그 미국 중심의 그 단극 체제를 자유주의 국제 질서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 자유주의 국제 질서라고 하는 거는 가장 중심이 되는 게 이제 룰 베이스드 오더라고 얘기해요. 규칙 기반 질서, 국제법이라든가 자유라든가 민주주의라든가 뭐 인권이라든가 이런 가치에 기반해서 세계 질서들을 만들어 간다라고 하는 거고, 그거를 리드하게 되는 거는 미국이라고 하는 유일 단일 그 강대국인 거죠. 근데 지금 이 트럼프는 일극 패권이라고 하는 걸 자진해서 반납한 거예요. 지금 신임 국무장관이 된 사람이 루비오라고 하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 루비오가 어떤 얘기를 하냐면요. 일종의 세계 정부 역할을 하느라고, 그러니까 세계 경찰 노릇을 하느라고 세계 모든 일에 막 끼어들어서 이것도 해결하고 저것도 처리해주고 책임져주고 지원해주고 하느라고 미국이 너무 힘들었고, 그리고 미국이 너무 손해를 봤다라는 거예요. 이건 트럼프 생각이기도 한데요. 그러면서 루비오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런 일극, 유니폴라라고 하는데 이런 일극의 세계는 정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가 정상이냐면 다극이 정상이라는 거예요. 다극이 정상인데, 근데 루비오나 트럼프가 말하는 이 다극은요, 세계의 모든 나라들이 고루고루 이게 아니고요. 멀티 그레이 파워, 그러니까 복수의 강대국들이 중심이 되는 세계인 거고요. 미국이 생각하는 그 복수의 강대국이라고 하는 거는 미국, 중국, 러시아 이렇게 되는 것이죠. 트럼프는 아메리칸 히어로 이걸 이제 포기한. 그죠. 더 이상 안 한다는 거죠. 미국이 그게 더 이상 이익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하고 직접적인 이해가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결사적으로 하겠지만 미국에게 직접적인 그 이익이 안 되는 거는 왜 내가 그걸 돈과 시간을 들여야 되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크라이나를 지금 포기하는 게 그런 거죠. 트럼프 입장에서는 우크라이나보다는 러시아가 훨씬 이익이 되는 거예요. 우크라이나는 나토 같은 동맹국도 아니죠. 그다음에 한국처럼 미국하고 방위 조약을 맺은 나라도 아니고요. 그다음에 경제적으로나 뭐 굉장히 파워풀한 나라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굳이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우리가 그럴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힘이 규칙이 되고 힘이 법이 되는 시대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요즘에 이 트럼프 시대를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예전 19세기 제국주의 시대로 돌아가는 것 같다. 그러니까 예전에 강대국들이 왜 지도 이렇게 해갖고 서로 금 나눠서 이건 너, 이거는 너, 이건 나 이렇게 하던 거나, 아니면 또는 이제 이 트럼프 2.0을 얄타 2.0이라고도 얘기하거든요. 알파고시 얄타 회담 아시죠? 얄타 회담 알죠. 네, 1945년에 영국의 처칠하고 미국의 루즈벨트하고 소련의 스탈린 셋이 모여서 2차 대전 후의 세계 질서를 어떻게 우리가 재편할 것인가라고 하는 거를 이제 의논을 했는데, 사실 그게 일종의 세력권, 자기 영향권을 나누는 게 핵심이었고요. 그래서 그 얄타 회담 이후에 스탈린이 공산권에 대한 소련의 어떤 영향력, 지배력이라고 하는 걸 인정받았죠. 근데 사실은 이런 그 강대국 정치 또는 세력권 정치라고 하는 건요, 그 강대국이 아닌 나라들, 그 사이에 끼인 약한 나라들한테는 너무 좀 가혹한 거거든요. 아, 그렇죠. 한반도 분단이 결정된 게 바로 그 얄타 회담이었어요. 지금 현재 트럼프가 몰고 온 이런 폭풍이라고 할까요? 글로벌 지정학의 대격동이라고 하는 것은 힘이 지배하고 소수의 강대국들이 서로 나눠서 그 세력권을 유지하면서 지배하는 그런 정치의 시대가 왔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교수님, 우리가 알기로는 트럼프는 고립주의로 알고 있었는데 이 말을 들어보니까 고립주의를 안 들리잖아요. 그럼 그걸 모순이 되는 거 아니에요? 깊숙이 들여다보면 사실 고립주의가 아니고요. 고립주의랑 팽창주의가 결합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멀로주의라는 것도 이런 거였어요. 아메리카가 너네 유럽 안 건드릴 테니까 니네 유럽도 우리 아메리카 건드리지 마. 그런 의미에서 고립주의예요. 우리 아메리카라는 건 남미 건들리지 마라. 나 남미에서 마음껏 하겠다. 거기는 내가 마음대로 할게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유럽하고 관계에서 고립주의인 거지. 그러나 그 당시 멀로 시대 때요.
인디언 인종청소 다 해버렸고요. 그다음에 멕시코하고 전쟁에서 영토를 어마무지하게 미국이 점령을 했어요. 그러니까 아메리카라고 하는 자기 세력권, 네. 자기 나와바리에서는 완전히 자기가 완전히 그 지배력을 행사하는 거니까 이거는 아메리카 대륙 내에서는 팽창주의인 거죠. 근데 지금 트럼프가 취임 후에 하고 있는 게 똑같아요. 아시잖아요. 트럼프가 취임하자마자 무슨 얘기했죠? 캐나다, 네. 미국 51번째 주로 들어와. 네. 그다음에 파나마. 파나마우나 제가 갔다 왔거든요. 얼마 전에. 그래. 다들 욕을 하더라고요. 그다음에 그린랜드. 네. 그린랜드 이거 내 거야. 내가 살 거야. 네. 이러고 있죠. 미국의 이익에 집중할 거야라고 얘기를 하면서도 자기 이익하고 직결되는 자기 세력권.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네. 서방구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아메리카, 북아메리카, 남아메리카. 네. 자기 나와바리에선 확실히 하고 있는 거인 거고요. 교수님 오랫동안 직업하고 싸웠던 라스키 사람들인데 러시아 사람들인데 왜 러시아가 갑자기 이익이 된 거예요? 그게 이제 여러 가지 포인트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니까 지정학적인 문제인데 지금 트럼프는 미국의 주적은 중국이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대중전선에 모든 자원을 집결을 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러시아하고 관계를 좀 잘해놓을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이런 전략은요. 지금 트럼프가 처음 쓰는 건 아니고요. 네. 예전에 미국의 닉슨 대통령이라는 사람도 그땐 거꾸로 했었죠. 그때는 네, 소련이 중국, 주적이니까 네. 중국이랑 손을 잡았죠. 핑퐁 외교. 네네. 그거를 이제 우리가 키신저 전략이라고 하는데요. 지금 트럼프는 역키신저 전략인 거죠. 이젠 중국이 제일 세니까 러시아하고 손을 잡고 중국을 함께 상대하자라고 하는 게 이제 하나가 있고요. 근데 그것만이 아니라 이제 두 번째는 경제적인 이익이거든요. 아 경제적인 거. 트럼프는 러시아 간첩이라고 하실 줄 알았는데. 아니 그런 건 아니죠. 네. 2월 18일에 사우디 리야드에서 미국하고 러시아하고 장관급 회담을 했잖아요. 그때 세계가 난리가 났단 말이에요. 왜 종전협상을 하면서 네. 당사자인 우크라이나도 빼고 유럽도 빼고 네. 왜 미국하고 러시아하고 둘이 만나서 그러느냐. 막 사실 그 회의는요. 네. 종전협상이라기보다는 미국과 러시아 관계 정상화가 핵심이었어요. 네. 근데 되게 희한한 게 뭐냐면 외교부 장관, 그다음에 국가안보부 장관 말고 세 번째 사람이 미국 쪽에서는 위트코프라고 하는 중동 특사가 네. 참석을 했는데 그 사람이요 부동산 개발업자예요. 네. 그 트럼프 골프 친구. 네. 그다음에 그럼 러시아 쪽에 그 세 번째 사람은 누구였냐면 키릴 드미트리에프라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은 투자 전문가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러시아 사람인데 스탠포드를 최우등 졸업을 하고 오. 하버드에서 MBA를 하고 그다음에 골드만삭스, 오. 맥킨지 이런 데서 일을 했던 정말 투자 전문가 경제 엘리트거든요. 그러니까 미국하고 러시아가 관계 정상화를 하는 최초의 회의에 부동산 업자하고 투자 전문가가 왜 네. 끼었을까요? 돈 얘기를 하려고요. 그렇죠. 예. 경제협력 얘기가 굉장히 중요했었던 거거든요. 그러면 그동안 서로 인사도 안 했던 사람들이었는데 갑자기 만나가지고 어떤 장사를 할 수 있는지를 논의할까요? 이 둘이. 예를 들면 트럼프가 취임하자마자 그린랜드 막 자기가 네. 사겠다고 막 이러고 네. 있잖아요. 트럼프가 그린랜드를 탐내는 이유 중에 여러 가지가 있지만 북극 항로 문제가 있어요. 맞아요. 예를 들면 부산항에서요. 네. 말라카 해협을 거쳐서 수에즈 운하를 거쳐서 유럽으로 가거든요. 네. 이게 보통 루트예요. 네. 그게 근데 한 너무 길어요. 너무 길어요. 네. 22,000km나 돼요. 그다음에 거기 통과하려면 아프리카 지나야 되잖아요. 네. 예멘 후티 반군들, 네. 소말리아 해적들, 네. 막 통행료 갈취하고 막 네. 어떤 지정학적인 그 리스크도 있거든요. 네. 근데 북극 항로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거는 위로 가는 거거든요. 네. 블레드워스토크 위로. 그렇죠. 부산에서 그 베링 해협 지나서 그럼 북극해 통과하면 유럽으로 바로 가는데요. 그거는 한 1,500km면 돼요. 그러니까 거리가 30%나 줄고요. 그래서 가는 날짜도 열흘이나 단축이 돼요. 네. 근데 예전에는 그 북극해가 다 빙하로 얼어 있어서 네. 갈 수가 없었는데 지금 지구 온난화 때문에 네. 거기 쇠빙선 없이도 상선들이 다닐 수 있는 시간들이 늘어나고 있고 네. 앞으로는 아마 더 늘어날 거예요. 물류 혁명이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굉장히 유망한 거죠. 그 북극해가 바로 이 러시아에 네.
접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북극 항로의 지금 선두주자가 러시아고요. 네. 그다음에 요즘에 중국이 러시아랑 친하니까 중국도 뛰어든 거예요. 중국도 이게 돈이 되겠다 생각한 거죠. 그러니까 트럼프 입장에서는 이거 탐나는데? 근데 그린랜드가요. 덴마크령이지만 지도상으로 보면 아메리카에 가깝고요. 만약에 그린랜드를 그걸 베이스 캠프로 하면 이제 이 중국하고 러시아하고 함께 북극 항로 네. 그거를 같이 뭘 개척해 할 볼 수가 수 있는 있어요. 거죠. 교수님 이거 말고는 또 없어요? 많은데 제가 대표적인 거 하나만 더 얘기할게요. 히토류인데요. 네. 예를 들면 지금 이제 젤렌스키하고 트럼프하고 광물 협정 네. 그거 사인을 하네 안 하네 막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 푸틴이 모스크바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트럼프야 우리는 히토류 더 많아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실제로 러시아가 자원 부국인 건 아시죠? 네. 석유 가스만 많은 게 아니고요. 히토류도 많고 히터리도 많아. 핵심 광물, 첨단 산업, 뭐 2차 전지, 반도체, 뭐 전기 자동차 이런 데 들어가는 히토리나 핵심 광물이 러시아에 굉장히 많아요. 그 트럼프의 가장 중요한 목표는 중국 견제잖아요. 네. 그거랑도 직결되죠. 왜냐하면 지금 현재 세계 히토류 시장의 70에서 80%를 중국이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 히토류 매장량 네. 순위를 따지면요. 1위가 중국이고요. 네. 5위가 러시아예요. 7위가 미국이거든요. 근데 미국이 갖고 있는 매장량의 2배예요. 혹시 튀르키예도 있어요 거기? 여기 트리키에는 없어요. 아쉽게도 트리키에는 괜찮아요, 여기 없어도 돼요. 탑10에는 없네요. 근데 네. 이거 있어도 좋을 거 없어요. 네, 왜냐면 탐내요 사람들이. 아니 그게 아니라 히토류를 개발하려면 환경 오염이 엄청 심해요. 아. 그래서 선진국에서는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미국도 자기가 7위나 되잖아요. 네. 근데도 잘 러시아 안 히토류 탐내고 우크라이나 히토류 탐내고 하는 거는 그런 이유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튀르키예는 알겠습니다. 없는 게 다행입니다. 저 사실 한국이나 키워했기 때문에 관심 없어요 튀르키예다가. 자 그럼 교수님 다시 한번 우리는 원점으로 가자면 이 트럼프하고 푸틴의 관계. 트럼프는 푸틴을 예전에 그렇게 좋아했었나요? 뭐 일기 때 보니까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은데요. 일기 때도 좋아는 했어요. 좋아는 네. 했는데 예를 들면 그 트럼프 일기 때가 미국하고 러시아 사이가 제일 안 좋았었던 때였어요. 그때 오바마 때인데 네. 크림 합병 있었잖아요. 맞아요. 미국하고 러시아 관계가 최악이었을 때인데 그때 트럼프가 이제 처음 선거 나왔을 때도 크림 주민들은 러시아를 더 좋아해. 네. 거기 사는 사람들이 러시아가 더 좋다 그러면 끝난 문제 아니야? 막 이렇게 러시아 편을 들고요. 또 오바마 리더십보다는 푸틴 리더십이 낫지 막 이렇게 얘기를 할 정도였어요. 그래서 사실은 트럼프가 그때 당선됐을 때 네. 러시아 그 의회에서 막 샴페인이 터졌어요. 네. 너무 좋아했는데 막상 뚜껑을 열고 보니까 전혀 그렇지가 않았어요. 오, 그럼 무슨 일들이 있었어요? 예를 들면 트럼프 그 임기 기간 동안에 트럼프가 러시아에 한 제재가 273건이었어요. 오. 그다음에 트럼프 때 러시아하고 했었던 굉장히 중요한 그 중거리 핵 전력 조약 뭐 이런 거 막 탈퇴해버리고요.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요. 우크라이나에 살상 무기를 네. 제일 처음 수출한 게 트럼프예요. 오바마 때도 안 했던 거예요. 오. 그게 제블린이라고 하는 건데 그게 대전차 미사일이죠. 그래서 탱크 킬러라고 얘기되는 건데 그거를 처음으로 우크라이나에 수출한 게 트럼프란 말이에요. 도대체 그럼 트럼프가 왜 이랬냐면요. 트럼프는 그때 힘이 없었어요. 워낙에 트럼프가 선거 유세할 때부터 굉장히 친러시아적이고 친푸틴적인 게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 그 미국 의회가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경계를 하고 있었어요. 트럼프 마음대로 러시아의 제재를 확 풀어버리지 못하게 미국 의회가 공화당 민주당이 똘똘 뭉쳐갖고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를 못하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때만 해도 트럼프가 비주류였잖아요. 네. 지금은 트럼프 그 마가파가 네. 주류가 됐지만 네. 그때만 해도 비주류였기 때문에 러시아에 대한 것들을 컨트롤을 할 수 있었던 거죠. 자, 이제 이거는 일기 때 얘기인데요. 지금 2기 때는 좀 달라졌고요. 그리고 트럼프 진짜 적극적으로 이렇게 손을 내밀잖아요. 푸틴에다가. 2기 때는 트럼프가 이제 노련해졌고요. 네. 그다음에 행정부를 자기 충성파로 다 채웠어요. 네. 의회도요. 상하원 다 공화당이 장악했고 심지어 주지사 대법원까지 다 장악했기 때문에 트럼프는 정말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죠 지금은. 예. 트럼프의 이 모습을 푸틴 대통령이 마음에 들어 하나요? 오, 트럼프
스파시바 뭐 이렇게 하고 있을까요? 푸틴은 그 네. 표정 관리를 하고 있는 건데 네. 마음속으로 좋겠죠. 네. 근데 이제 러시아는 이런 게 있어요. 일기 때 한번 된통 당했잖아요. 네. 지금 트럼프 말을 어떻게 믿냐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어쨌든 지금까지 트럼프가 하고 있는 게 러시아 입장에서는 하나도 나쁠 게 없는 거죠. 나쁠 게 없어. 그러니까 표정 관리하고 있는 거죠 지금. 나토라는 거 있잖아요. 그냥 유럽을 이렇게 대놓고 버려도 돼요? 그러니까요. 바람을 비우는 거 그렇게 쉬워요? 바람핀 정도가 아니라 우리 이제 갈라서 네. 거의 이제 2차 이혼했어요 이제. 그 차원인 네. 거죠. 만약에 이대로 간다고 네. 한다면 사실 2차 대전 후에 미국의 가장 중요한 동맹은 유럽이죠. 네. 그리고 그걸 상징하는 게 바로 나토였었던 거고요. 그래서 나토가 1949년에 이제 처음 만들어졌는데 그래서 그 나토의 컨셉 자체가 뭐였냐면요. 아메리카 인, 미국이 유럽에 인 들어가겠다. 이제 우리 동맹 되는 네. 거예요. 그렇게 해서 러시아 아웃 네. 보내버리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저머니 다운이었어. 독일이 1차 대전, 2차 대전 다 일으켰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또 사고 못 치게 눌러주자. 네. 감시하자. 그래서 나토의 컨셉이 아메리카 인, 네. 소비에트 아웃, 러시아 아웃, 저머니 다운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이거를 트럼프가 50일 만에 어떻게 바꿔버린 거냐면요. 유럽 아웃. 네. 유럽 이제 됐어. 그 대신 러시아 인, 러시아 들어와. 네. 그래서 우리 미국이랑 같이 차이나 다운하자. 이거인 거예요. 근데 트럼프가 차이나 아웃은 아니에요. 차이나 다운 하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트럼프는 다극, 네. 여러 강대국들이 세계를 좌지우지하겠다라는 네.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을 아예 아웃시켜 버릴 수 없다는 건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완전 정말 뒤집어진 거죠. 예. 네, 교수님 여기서 다운은 어느 정도의 다운이에요? 그렇죠? 여러 강대국을 인정한다 그랬잖아요. 그렇지만 그 중에 대장은 미국이어야 돼. 네. 이거인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이 미국을 넘보지 못하게 다운한다라는 네. 거죠. 바이든도 그렇게 하려고 했었는데. 그런데 바이든은 네. 자유, 민주주의, 네. 인권 이런 걸 내세워서 중국이나 러시아 너희들은 반민주적이고 인권도 중요시하지 않고 독재 국가고 이러면서 한 건데 트럼프는 그게 아니라 같이 그거 뭐에 쓰는 건데 이익이 중요해 이렇게 한다라는 거죠. 그러면 트럼프는 이렇게 바람피기 이혼하려고 한 거는 기존에 있는 부인즉슨 유럽 너무 질려서 그런 거 아니야? 왜냐면 일기 때는 자꾸 나 나토에서 나갈 거야 이러고 있었는데 지금은 야 너네 왜 방위비 안 내냐라고 하고 있는데 유럽을 이렇게 싫어하는 이유가 뭐예요? 나토도 중요한 이유죠. 네. 그러니까 일기 때 트럼프가 나 나토 탈퇴해 버릴 거야 막 한 게 뭐냐면요. 사실 나토는요 유럽을 더 많이 보호해 주는 거잖아요. 근데 돈은 미국이 다 낸다는 거예요. 트럼프 얘기로는. And I said, if you don't pay your bills, we're not going to participate, we're not going to protect you. And when I said that, as soon as I said that, it was amazing how the money came in. The money came in, and now they have. 그러니까 우리가 왜 너네의 안보를 보장해 주는데 왜 미국이 돈을 다 내는 거지? 이러면 난 탈퇴할 거야. 집 나가 버릴 거야. 그러면서 너도 돈 좀 벌어와 이러는 거죠. 가장이라면 돈을 더 많이 내는 거 아니에요? 근데 트럼프는 이제 가장 안 한다는 거잖아요. 안 한다. 그러니까 좀 공평하게 하자는 거니까. 네. 방위비 2%가 뭐냐면 그러니까 트럼프가 내가 집 나가는 꼴 보고 싶지 않으면 너네 나라의 GDP에서 네. 2%까지는 국방비로 책정해. 라고 이제 요구를 한 거죠. GDP 2%를 달성한 나라가 몇 나라 없었어요. 2024년 기준에 23개 나라로 껑충 뛰었어요. 지금 나토 회원국이 32개거든요. 네. 그중에 23개가 트럼프가 얘기한 그 가이드라인을 이제 넘기는 넘은 네.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나토 방위비 중에 네. 미국 혼자 내는 돈이 미국 뺀 나머지 모든 유럽 나라에다 캐나다까지 합쳐서 그 다 합친 돈보다 2배 정도 돼요. 그러니까 나토 전체 방위비의 65%에서 70%를 네. 2014년부터 지금까지 거의 10년 동안 미국 혼자 낸 거예요. 트럼프 입장에서 뭐라고 할 만도 한 거죠. 내협 갑질 비용으로 생각하면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자, 자기가 알겠어요. 이제는 차라리 네. 헤어지겠다는 거 갑질 안 하고 아. 잔소리 안 하고
자기는 헤어지겠다, 집 나가겠다는 거. 그러니까 유럽도 이제 안 되겠어, 우리 끝내자. 미국 더 이상 못 믿겠고 동맹 못 믿겠고, 그러니까 유럽의 안보는 유럽의 힘으로 해야지. We really can do better. It's time for us to take responsibility for the defense of Europe. Nous, les Européens, avons vécu, je dirais, sous la protection américaine, eh bien, de reprendre notre destin en main et en particulier, et c'est le plus fondamental, notre sécurité et notre défense.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단기간에는 힘들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나토 전체 방위비 그 분담에서 미국이 차지했던 게 너무 크고요. 그다음에 지금 유럽이 경제 상황이 굉장히 안 좋거든요. 네. 그러면 EU는 재무장을 어떻게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유럽이 지금 비상에 걸려갖고요. 지금 예를 들면 이제 유럽 집행위원회에서 우리 안 되겠다. 앞으로 내년에 1,500억 유로를 방위산업체에다 투자를 해야 되겠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그 유럽의 방위비를 전체 규모를 8,000억 유로에 해당하게 증액을 해야 되겠다. 얘기를 하고 있고요. 독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얼마 전에 총선해갖고 메르츠가 총리가 될 텐데 그 사람이 어떤 지금 제안까지 한 상태냐면 헌법을 개정해서 독일 국방비 제한 상한선을 풀자라고까지 얘기를 하고 있어요. Wir sind verteidigungsfähig und wir sind auch jetzt in vollem Umfang verteidigungsbereit. Es wird an keiner Stelle mehr an den finanziellen Mitteln fehlen, um die Freiheit, den Frieden auf unserem Kontinent zu verteidigen. 아시다시피 독일은 전범 국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전쟁이 있기 전까지만 해도 독일은 국방비를 최소화하는 게 일종의 덕목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런 어떤 제한이랄까 규제랄까요? 이게 다 풀려버린 거죠. 유럽 각 나라들의 지금 어떤 그 붐이 불고 있냐면요. 그 알파고 씨 그 트럼프 드릴 이 얘기 잘 아시죠? 베이비 드릴. We're going to drill, baby, drill. We are going to bring energy down by 50%, 50% within 12 months from January 20th. 그러니까 그린 에너지 이런 다 필요 없고 그러면서 화석 연료로 돌아가겠다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지금 유럽에서는 바이 하고 있어요. 뭐냐면 무기 사라고. 무기 사서 쟁여놔야 된다고. 워낙 미국이 아주 크게 큰 형님으로 그 든든하게 지원을 해준 거잖아요. 독일도 그렇고요. 프랑스도 그렇고요. 유럽의 주요 나라들이 뭐 병력이라든가 지금 무기 상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약해요. 그러니까 이제 미국이란 뒷배가 없어질 경우에 정말 자주국방을 하기 위해서는 그거를 막 이렇게 해야 될 필요가 생긴 거죠. 이제 노벨 평화상을 따려고 하는 이 전쟁을 끝낼 사람은 트럼프밖에 없다. 트럼프는 전쟁을 너무 싫어해요. 왜 싫어하냐면 돈이 안 돼요, 전쟁은. 그러니까 트럼프 입장에서 그거는 너무 정신 나간 짓인 거예요. 근데 트럼프는 그걸 어떻게 해결한 거냐면 한쪽을 완전히 무시하는, 그것도 이긴 놈 편 들어주는. 트럼프가 지금 이걸 끝내는 방식이라고 하는 게 정말 진정한 종전인가 라는 데 대해서